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어나니머스 군단에게 알립니다. 알리바바의 창립자였던 마윈 전 회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괘씸죄 처분이 2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윈은 지난 10월 24일 상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의 기조연설에서 중국 금융당국과 국영은행의 보수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연설했습니다. 이런 마윈 전 회장의 작심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당연히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죠. 결국 이 사태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의 IPO 상장 무기한 연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중국 금융당국이 소환된 마윈 전 회장은 엔트그룹의 부분 국유화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중국 정부의 강한 질타를 받았고 알리페이의 간편 결제 사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업을 중단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마윈이 꿈꾸던 금융시장의 혁신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린 죄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정부의 엔트그룹 죽이기가 단순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규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화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재산과 수익을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바로 이런 정부의 자금 추적과 금융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의 주역이기도 했던 디지털 화폐는 이제 더 이상은 모론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이 앞다퉈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속도전에서 가장 우위를 접하고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광둥성 선전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전역에 배포해서 인민들의 공식 화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말의 뜻은 중국 국민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서 은닉해놓은 위안화 지폐들이 종이 쪼가리가 되기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원인이 바로 중국인들의 장롱 속에서 나오는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단순 농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는 시기가 중국 정부가 마윈의 엔트그룹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없으면 실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간편 결제가 보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결제는 이런 간편 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어찌 보면 국가기관이 0% 수수료를 내세워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간편 결제의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리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 플랫폼을 통합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위안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중국 전역에 배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는 1990년도에 있었던 유니온페이의 국유화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던 수많은 신용카드사들을 정부가 강제로 합병시키고 결제 시스템을 획일화하면서 탄생한 게 바로 유니온페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선 이런 계획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의 엔트그룹이 IPO로 상장하는 걸 막고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사업 확장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건 업계 1위 기업을 길들여서 본보기로 삼으려는 전략과 함께 간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가속화시키려는 밑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현지에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지금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의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달러보다 먼저 전 세계에 널리 분포시켜야겠죠. 우린 현재 실생활에서 중국산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들 중 약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렴한 중국산 제품은 우리 일상에 매우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보급되어 있다는 뜻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업체들도 그만큼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해갈 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면 가장 빠르게 화폐를 배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알리바바나 1688 같은 중국 B2B 도매 사이트는 물론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쇼핑몰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인 스위프트로 거래하는 것보다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했을 때 더 많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로 다른 결제 방식의 비중은 점점 더 줄여나가게 될 겁니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채택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처음부터 중국 현지의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어플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중국 화폐를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죠. 외국인도 조건 없이 디지털 위안화를 보유할 수 있고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할 수 있는 한도액과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인증하고 신분증이나 신체 정보를 추가로 인증할수록 보유할 수 있는 잔고가 점점 더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중국 물건을 사입하는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나 기업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지털 위안화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 퍼지게 될 거고 그들의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는 고스란히 중국 정부에게 전송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들은 이런 중국의 전략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오래전부터 자국 기업들에게 리쇼어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의지하는 빈도를 다양한 국가로 분산시키고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지금 현재도 중국에 있는 공장을 철수하고 자국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제3국가인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빠진 틈을 이용해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게임업체와 엔터 기업들이 잔치 분위기에 빠져드는 이게 바로 중국 시장 의존증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유독 한국이 탈중국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적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자리 잡은 기업들은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삐뚤어진 강성노조들도 문제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단순한 애국심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리쇼어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중국 자본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즐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나 블리자드 같은 해외 기업부터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등 많은 게임 업체들은 이미 중국이 인수했거나 혹은 중국 자본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실소유주는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국보험관리위원회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보험회사 2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카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95%가 사용한다고 알려진 카카오톡의 개발사인 카카오는 중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12년 중국의 텐센트는 스타트업에 불과한 카카오에게 수백억 원의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도 텐센트는 카카오의 3대 주주 중 하나입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 또한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위챗을 롤모델로 한 방식이죠. 이외에도 카카오의 계열사들 상당수가 중국 기업의 자본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네이버와 삼성을 제치고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카카오페이는 현재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이 전체 지분의 4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자 구조 속에서도 수년간 적립금 혜택과 낮은 수수료 등의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중국 자본이었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엔트그룹의 알리페이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로 수수료와 5% 적립금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과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 금융사를 인수해서 소액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식 또한 알리페이와 비슷하죠. 그렇다면 엔트그룹은 자신들이 보유한 알리페이의 운영 노하우를 카카오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을까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앞으로의 세상은 빅데이터의 시대, DT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데이터가 미래의 돈이라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한국인들의 데이터 수집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사 먹고 어디를 자주 방문하며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더욱더 완벽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겠죠. 이미 카카오페이는 2020년 10월 교보생명과 함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기술적 협력 관계인 중국의 엔트그룹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교류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밝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알리페이가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중국인들은 간편 결제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결제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도 중국 현지에서 카카오페이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돈은 과연 한국 돈일까요? 아니면 중국 돈일까요? 간편 결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화폐 단위는 한국 돈이지만 실제로 어떠한 화폐가 결제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한국 원화보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내역은 모두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의 감시하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린 어나니머스입니다. 우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기대하세요.